그러니까 1번 차트를 잘 보고 계시고 우리 2번 차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2번 차트는 뭐냐면 이게 우상향하던 주식이 더 강해지는 경우에요. 올라가다가 박스권을 형성해요. 1번 차트는 거꾸로죠. 1번 차트는 급락을 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뚫어져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고 이거 뚫어주면 대박이고 2번 차트는 거꾸로다가 안 그래도 강한데 이게 강하다가 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멈춰요. 이렇게 애들이 멈췄다 이거 뚫어주고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2번 차트 요게 2번 차트가 좀 살아나대.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갔다가 이틀 정도 쉴 때도 있고 다시 올 때도 있어요. 다시 올 때 다시 매수해요. 자, 2번 차트의 경우를 보니까 뭐가 갖고 있냐면 하나엔진, HB솔루션 요 두 개가 정확히 2번 차트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엔진을 보면 자, 쭉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여기부터 이제 박스권이 이렇게 2번 차트죠. 정확하게 2번 차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언제가 매수 타임이냐? 금요일 날. 제가 얘기했을 때 매수 타임이죠. 날라갔죠. 물론 날라갔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월요일 날 더 올라갈지 조정 거쳤다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지금부터 제가 하나인지 무조건 믿고 참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 이거는 내일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아요. 자, SKC를 볼게요. 자, SKC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냥 가면 더없이 좋겠는데 요렇게 이틀 정도 쉴 수가 있어요. 이렇게 30분봉을 보면 요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 공간. 그죠? 자, 그러면 하나 엔진이 그냥 날아가주면 좋겠는데 요렇게 옆으로 이틀간 갈 수도 있고 이틀 동안 일봉에서 이렇게 땡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SKC처럼 이렇게 도지형이 생겼다. 도지형이 아니라 여기 옆으로 가는 이 공간이 생겼다. 그럼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그만큼 강하고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목표가는 이런 데가 되겠죠. 24,000원대 막 이런데. 이제 싹 달려나가는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 월봉에서 앞전에 매물대 다 뚫었죠.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HLB 달려나갈 때도 얘기해드렸어요. 위로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방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 열려 있어요. 대신에 그릿하고 이 친구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손절 라인을 정해야죠. 이 손절 라인은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손절 라인은 본인이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5%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마이너스가 10% 될 수 있고 또 저같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5% 손절 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5%의 손절 라인을 정하든 10%의 손절 라인을 정하든 마이너스 1.5%의 손절 라인을 정하든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손절 라인의 크기에 따라서 나의 투자 규모, 나의 자본금의 투자 규모는 완전히 틀려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에서도 몰빵, 마이너스 5%에서도 몰빵, 마이너스 1.5%에서 몰빵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 10%보다는 마이너스 5%가 커도 되는데 마이너스 1.5%보다는 마이너스 10%가 커도 되죠. 자본금이. 그래 놓고 전체 계좌, 내 전체 자본금의 절대 마이너스 2% 이상을 이 트레이드 한 번으로 이러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제가 해드렸어요. 이게 터틀 트레이딩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매수할 건데 내가 그 종목을 손절칠 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5일선에 잡았을 테고 박스권 상단이니까 누군가는 30분 봉상 20선에 잡았겠죠. 그죠? 누군가는 30분 봉상 10선에 잡았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손절할 거냐에 따라서 나의 투자 규모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변동폭 대비 투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의 변동폭이 있잖아요. 흔들잖아. 이 흔드는 거의 깊이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자본금을 투자할 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저의 손절 라인은 거의 1.5% 안쪽이에요.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다 수익권이죠. 이렇게 수익권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되거나 마이너스 2%만 돼도 저는 저절 다 손절돼요. 이거 저는 원금 까먹기 싫어요. 웬만하면 저는 이게 저의 규칙인 거예요. 대신에 가족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내가 어디서 손절할 거냐에 따라서 나의 베팅 규모는 완전히 틀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엔진이나 HB솔루션도 정확히 2번 차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빵 뚫었죠. 물론 좀 빨리 발견했으면 좋았는데 하필이면 또 이날 제가 영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가족분들하고 또 뭐죠? 거기 어디죠? 거기 포항 호미곶 갔다가 또 간포해수욕장까지 또 드라이브를 좀 하느냐고. 이걸 초반에 못 봤어요. 좀 높게 사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태성을 볼까요? 자, 태성이 이렇게 박스권 뚫어주고서 이렇게 딱 2번 차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자 2번 차트를 갖고 있었는데 딱 돌파해준 이 자리. 자, 제가 이날 매수했다가 이제 손절 쳐진 건데 다음날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돌파해주고서 5일선 한번 깨지 않고 그죠? 5일선 한번 깨지 않고 쭉 달려나가 여기 와 있죠 지금.
요 당시 돌파했을 때가 6,000원이고 지금 13,000원이니까 딱 2주도 안 돼가지고 2배 간 거예요. 물론 이 태성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어떤 경우를 갖고 있는 거냐, 2번 차트에서 요게를 깨버리면서 개인들을 다 털어낸 거예요. 떨궈내고 240은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쭉 올라갔죠.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40은 안 깨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쨌건. 자, 그런데 하나엔진이나 HB 솔루션도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금요일에 종가를 깨지 않고 그냥 쫙 날아갈 수도 있고, 이거 예상해보는 거예요. 이게 상상하는 거니까 날아갈 수도 있고, 이걸 깨고서 이렇게 태성처럼 이틀 정도 옆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3, 4일 정도. 이걸 잘 버텨야 돼요. 5일선을 안 깨면 되죠. 그러면 5일선까지 버티려면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 자금을 할 건지 결정을 해 주셔야죠. 처음에 돌파할 것 같아 30%를 샀어. 그죠? 그런데 내 손절 라인이 벌써 저 마이너스 5%자가 될 정도로 샀어. 깼으면 손절한다든가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여야죠. 20% 정도 줄여놓고 10%만 들고 가는 거예요. 10%만 들고 갔는데 여기서 옆으로 가다 다시 빵 때려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20% 실으셔야 돼요. 이게 돌파매매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주식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그 주식 뉴스를 보려고 하지 마요. 막 뉴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이 종목을 비중을 얼마를 실을 거면 난 이 친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즉 뉴스 찾아서 고민하지 말고 뉴스 찾아서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대응할 걸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현명해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뉴스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하나엔지 HB 솔루션은 2번 차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대를 뚫었어요. 매물대까지 다시 올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절 라인 잡고, 월봉에서 절대 낮은 위치가 아니에요. HB 솔루션 얘기하다 저 여기니까 이게 20개선 뚫어주면 이렇게 좋아요. 사상 최고가를 쭉 가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상 최고가기 때문에 손절 못하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월봉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나와요. 반드시 손절 라인 잡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 못해가지고 이만큼 떨어졌다. 방법 없어요. 본인이 신용 미수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도저히 손절해야 여기 왔다.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은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그죠? 추세 추종은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손절을 자주 쳐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손절을 자주 칠 건데 거기다 미수 쓰고 신용 쓰고 이래버리면 계좌 그냥 깡통 차요.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니까 반드시 가지고 있는 현금에 한해서 내가 비중의 10%를 실을 건지 15%를 실을 건지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 건지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나 또 금요일날 보니까 식품주가 난리가 났는데 특히 시푸드 계열들 난리 났다. 사조그룹주들 분명히 써있죠. 빚내 산다.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투를 하고 있어. 이러면 세력들이 한 번만 밀어내도 개인들 또 난리 나요. 막 대왕고래 또 다 물렸잖아. 대왕고래 관련주들. 절대 그렇게 하지